안녕하세요. 포니트입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뭐를 구매했냐면 네, 자격증 공부하려고요. 사실 진짜 공부하기 싫거든요. 사실 너무 하기 싫어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제가 이렇게 뜨개 도안을 내놓는 것도 1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취업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훨씬 좋다 하고선 난 취업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공유를 좀 해보려고요. 어떻게 해서 이제 시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한 달만 해도 시험을 해서 진짜로 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해볼게요. 거의 2달에 걸쳐가지고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파이팅! 힘이 없어. 파이팅! 공부 첫날입니다. 진짜 하기 싫어요. 일단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공부를 잘한다 막 이러면서 잘난 척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처럼 전산회계 2급부터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좀 제가 이걸 찾아봤을 때 경력 단절이신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찾아보는 것 같았어요. 저처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자격증을 따야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 꼭 사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저의 그 스펙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회계와 전혀 무관한 전공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학교 전공도 회계나 경영학 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공부 스토리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마음을 먹자마자 공부를 거의 시작을 했어요. 제가 4월 24일쯤에 시험을 볼까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밤에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로그를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어떤 블로그에서 잘못 써주신 거예요. 시험일에 시험 결과 날짜를 써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착각을 해서 한 2달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험 날짜가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걸 토요일에 알게 됐고 책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토요일에 이제 책을 구매를 했죠. 책 주문을 하고 월요일에 책을 받자마자 공부를 그냥 시작을 했어요. 무료 동영상 강의는 어떻게 찾아봤냐면 제가 찾아보기에는 이제 그 박쌤이랑 다윤이라고 하는 분도 무료 강의로 좀 유명하신 것 같았어요. 유료 강의는 사실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제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무료 강의들을 좀 찾아본 게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조금 더 다윤이라고 하시는 분이 활기차세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원하는 인강 선생님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저한테는 있었고요. 박쌤은 좀 더 차분하세요. 그래서 약간 학교 선생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더 많아서 저한테는 그 취향이 잘 맞아가지고 박쌤을 선택을 해서 책을 구매를 했죠. 그리고 무료 동영상 강의도 박쌤 거를 보기로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2주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시험일까지 한 달하고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유튜브로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하루에 4강씩 10일 동안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 루트에 맞춰가지고 4강씩 하루에 4강씩 10일 동안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4일 중에 11일 동안 공부를 했어요. 이 기간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데에만 주로 시간을 보냈고, 중간중간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이해가 좀 잘 되기도 했고, 좀 기억이 잘 나서 개념 설명 중간에 예제 문제들이 있거든요. 한 3문제씩 이렇게 끼어져 있는 그 문제를 저도 직접 풀고 풀이를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기억이 덜 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냥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그 예제 문제들, 그것들은 그냥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서 어떻게 풀었는지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개념 설명할 때 이해가 가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도저히 못 풀겠다 싶으면 문제를 푸시지 말고 그냥 그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보고, 진득히 보고 그냥 필기를 하고, 아, 이렇게 풀었구나, 이런 원리구나, 이거를 필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한 예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개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문제도 못 풀겠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진득하게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걸 좀 보시면서 그거를 하나의 예시로서 들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방법은 어떻게 됐는지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 이거는 꼭 이렇게 공부를 해라, 이거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총정리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원이 끝나면 문제만 쭉 있는 그런 부분을 총정리 시간이라 해서, 그때는 문제를 쭉 풀어주시는 풀이만 해주세요. 그게 강의가 있는 거면 일단 뛰어넘고 진도를 뺐어요.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정리 강의가 2개가 될 때까지는 그냥 수업을 들었고, 그 2개가 쌓이면 복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0강이 있어요. 그러면 5강째하고 10강에서 총정리 시간을 갖는다 라고 하면 1에서 4강까지 첫날에 들어요. 그래서 4개를 채웠죠. 그리고 5강이 있는 날은 총정리 시간이니까 일단은 뛰어넘어요. 그건 안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6강부터 해서 9강까지 총 4강의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4강씩 채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날, 3일 차에는 5강하고 10강을 뛰어넘었잖아요. 총정리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문제를 제가 혼자 풀었어요. 총정리에 있는 그 문제들은 꼭 제가 한 번씩은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복습을 하고 총정리 그 문제를 풀고, 그리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2강이 들었죠, 3일 차에. 그리고 나서 진도를 2개를 더 뺐습니다. 그래서 총 4강의를 하루에 꼭 듣게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게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복습을 하느라고. 하여튼 그렇게 저는 좀 시간이 부족한 만큼 늘어지지 않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책 구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블로그나 이런 카페 글 같은 거를 보면서 책을 안 사도 된다는 몇 개의 글들이 있어가지고 책을 안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필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시간이 촉박한 분들은 책을 사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일단 책이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필기도 따로 하고 캡처도 하고 그렇게 하기엔 좀 많이 시간이 걸리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필기를 많이 한다, 시간이 좀 촉박하다 그러신 분들은 책이 정리가 친절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책을 사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근데 뭐 그게 아니고 좀 여유롭게 공부를 하신다, 그리고 책이 굳이 필요함을 못 느낀다, 그러면 뭐 꼭 굳이 책을 살 필요는 없죠. 어쨌든 제가 느낀 점은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아날로그적이긴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이 영상들을 보면서 느꼈던 팁이 있는데요. 댓글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공부한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서로 대답을 해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댓글을 좀 보시고 댓글을 활용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덧붙여서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시험 접수에 관한 거예요. 공부하는 중간에 제가 시험 접수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시험 접수 시간이 밤 12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낭패를 봤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를 개인적으로 하신다면 꼭 시험 접수 첫날 밤 12시, 24시에 꼭 접수를 바로 하십시오. 땡 하자마자 하십시오. 왜냐면 저는 사실 시험 접수 시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당연히 다음날 아침 9시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한 밤 10시쯤에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홈페이지에 24시부터 시험을 접수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그러면 밤 12시부터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은행 점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2시 반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이니까 이제 이체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공부를 그날 새벽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시 반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40분이 지나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거가 끝났더라고요. 시험을 볼 수 있는 지역하고 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저는 심지어 여기 지역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가까운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서 거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장소는 이미 마감이 돼서 그냥 자유롭게 정해주는 곳으로 했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보니까 계좌이체를 했는데 은행 점검 시간이 은행마다 다 써져 있었고요. 다 12시 전에 은행 점검 시간이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접수를 하는 딱 시작 시간 그때 그냥 바로 땡 하자마자 접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미리 회원가입을 꼭 해놓으세요. 왜냐면 저는 그냥 회원가입을 해서 시험 접수를 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어가지고 회원가입을 미리 해뒀는데요. 회원가입을 할 때 적어둔 개인정보하고 사진을 그대로 끌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접수할 때는 회원가입 진행하고 접수를 해야 돼서 저처럼 장소를 선택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회원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있는 이제 학교들이나 뭐 학원 같은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길찾기로 해서 다 찾아봤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땡 하자마자 들어가서 할 때 길을 모를 수 있잖아요. 장소에 대해서. 길찾기 창을 하나 켜놓고 장소를 확인해 가면서 좀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어떨까? 이거는 제가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미 저는 지역도 다른 지역 가서 시험을 봐야 되고 장소도 어차피 다 모르고 찾아보니까 이미 너무 다 멀더라고요. 그래서 뭘 골라도 사실은 꽝이었기 때문에 접수를 그냥 할 수 있는 것 자체로 다행이었고 장소도 그냥 차라리 정해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되더라고요. 여튼 일단은 제가 2주간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제 느낀 바가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복습을 오늘 방금까지 하다가 끝이 났기 때문에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다시 들어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시 듣지는 않았어요. 외운 방식은 단원을 한 단원씩 해서 1단원, 2단원, 그리고 3단원에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3단원을 이틀로 나눴고 4단원 이렇게 해갖고 5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원별로 해서 나눠서 하루에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정리 부분은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책에다가 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총정리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K랩에 등록을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귀찮긴 하지만 다 K랩에 쳐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좀 익숙해지고 싶어가지고 한 17시간 정도 공부를 했더라고요. 다 합쳐보니까. 그래서 월요일에는 1단원을 2시간,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2단원은 그건 그냥 K랩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간단한 설명 같은 거여서 그건 한 1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당좌자산 2시간, 재고자산 2시간, 비유동자산 2시간 이렇게 해서 6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부채 수익 비용 요 3가지를 3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금요일은 아파서 뛰어넘었고, 토요일에는 전체 복습을 한 번 다 하고 그걸 1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4단원에 대해서 4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흐름이나 이제 헷갈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 챗GPT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물론 중간에 한번 틀리게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미심쩍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블로그를 뭐 보거나 아니면은 카페에 이제 치니까 카페에 그런 걸 비슷한 걸 질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내용을 잡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이렇게나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받고 다시 물어보고 하여튼 선생님은 좀 외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암기는 이것만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암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외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저는 그런 식으로 했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 건데 그래서 그것까지 공부를 해보고 또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시험에 대해서 이제 다 봤으니까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해드려야죠. 개념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나머지 이제 3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3주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면 이거 책을 사면 기출문제가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 이 앞에 보면 150개의 분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 150개 분계를 6일에 나눠가지고 하루에 25개씩 분계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를 1개씩 풀고 해설 강의를 모두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꼭 재고했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기출문제의 맨 앞에 있는 이 150개 분계 문제 있잖아요. 이거 웬만하면 좀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론 시험은 다 해서 점수를 매겨봤자 30점밖에 안 되고 실무 시험이 70점이라고 하는 비중이 좀 큰 점수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나 당락을 결정하는 게 그 분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계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첫째 주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딱 7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시간도 딱 1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본인이 보신 그 이론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80점 이상은 맞아야지 나중에 시험 보러 가서도 안전하게 이제 통과를 한다. 시험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80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유형을 대충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80점 이상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점수가 잘 안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 그러니까 시험일로부터 2주 전에는 기출문제 1개를 계속 풀고 해설 강의를 들었는데 해설 강의는 이제부터는 틀린 것만 그리고 제가 헷갈린 부분을 시험 문제를 풀면서 표시를 미리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이론 외우기를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까지 기출문제를 다 풀었어요. 최근 문제가 2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풀었죠. 이거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2개의 동영상을 알려드릴게요. 시험날 뭐 USB를 받고 뭐 어떻게 하시고 뭐 이런 설명은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험날에 가면 그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좀 하려고 제가 나름 본 게 있었는데 제가 밑에다가 더보기란에다가 그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이패스 세무회계 자격증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험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안내인 거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세이파 컴퓨터 회계학원에서 하는 회계
전산회계 1급 N 전산세무 2급 시험 당일 수험 요령 요거를 보고 갔어요. 그냥 이게 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USB를 꽂고 그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미리 듣고 가니까 좀 우왕좌왕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두 개 영상에서 하나는 이론부터 풀어라, 하나는 실무부터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개의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론부터 풀어도 되고 실무부터 풀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풀어보니까 나는 이론부터 풀고 이제 실무를 하는 게 낫겠다. 아니다. 난 실무부터 하는 게 낫겠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수험표 나오는 거 수험표를 일주일 전에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시험 보는 장소도 그때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저는 시험이 토요일이니까 그 전주 토요일에 계속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주 월요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블로그를 봤는데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시험 보는데 좀 어려웠다, 적을 공간이 없었다라고 그랬던 게 있었는데 칸 엄청 넓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어떡하지 했는데 칸 엄청 넓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계산기도 저는 일반 계산기 가져갔거든요. 공업용 계산기 가져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일반 계산기 가져갔고, 그리고 거기서 그러는데 K랩 안에 계산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계산기를 쓰는 거는 안 되는데 K랩 안에 있는 계산기는 사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눌러보고 안 찾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되게 다양한 분들이 시험을 보더라고요. 고등학생부터 해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성분, 남성분들이 오시기도 했고 뭐 대학생 같으신 분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와서 시험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 거는 요거였는데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걸 떨어지면 제가 뭔가 이제 제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겠죠. 처음에 당연히 저도 아무런 그 배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또 바짝 긴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접 보러 가면 전산회계 2급도 없으니까 이제 막 그 면접관들, 그러니까 막 사장님들 있잖아요. 중소기업 사장분들이 격리학원이라도 다녀라 막 이러거나 이 정도가 없으면 너무 어려울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산회계 진짜 엄청 어렵구나 했는데 2급은 여러분 할만한 것 같습니다. 2급은 막 못할 지경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어서 못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회계랑 전혀 관련 없는 과를 전공을 해서 이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한 달 공부하는 걸로 또 된다. 저 한 달하고 일주일 걸렸거든요. 한 달 공부하는 걸로도 된다. 잘 안 믿었는데 생각보다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입력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타자 칠 줄 아시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저는 진짜 박쌤 그 전산에게 그 너무 도움 많이 됐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출문제 그 하나하나 다 영상도 올려주시고 저는 특히나 선생님을 많이 타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잘 가르쳐서 그런지 제가 진짜 금방 배우고 금방 잘 했던 것 같아요. 이랬는데 떨어지면 진짜 너무 영상 편집하면서 진짜 민망할 것 같거든요. 붙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영상이 잘 올라갈 텐데. 지금 밤 11시거든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가다반 언제 나오지? 가채점 언제 나오지? 하고서는 찾아봤다가 바로 당일에 답안이 나오네요. 한번 제가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떨려요. 한번 해볼게요. 예상으로는 2개 틀렸거든요. 확실히 2개는 틀렸어요.
95점 아니면 92점일 것 같아요. 다 맞으면 좋은데 좀 아쉽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해서 신기하네요. 12시부터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하여튼 그래서 들어왔어요. 제대로 제출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상하게 떨리네. 말도 막 꼬이고. 합격했네요. 저는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